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떡투교실 떡투쌤입니다. 오늘 우리 떡투교실은 지난 시간에 이어 6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 우리 떡투교실에서 다루는 과정은 인문, 일반, 특별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얘기했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전까지 4차례에 걸쳐 인문과정을, 그리고 지난 시간 한 차례의 일반과정의 특투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특투교실 일반과정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투교실 일반과정에서 다룰 주제는 토지와 건물을 번갈아 가며 토지 한 번, 건물 한 번 이렇게 교대로 남들과 다르게 하는 특투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전 시간에 다룬 주제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시간임에도 전 시간 주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반 과정으로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더 나누는 시간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아직 우리 떡투교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빨강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목 변경 사례 몇 가지를 사진으로 보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평택시 청북읍 삼계리에 있는 물건인데요. 왼쪽 사진처럼 당초 지목은 묘지였는데 오른쪽 사진처럼 묘지 일기를 개장하여 납골 처리한 후 개발 행위를 통해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왼쪽 사진처럼 당초 지목은 전이었는데요. 개발 행위를 통해 오른쪽 사진처럼 지목 대지로 변경시킨 겁니다. 세 번째 사진은요,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물건으로 왼쪽 사진처럼 당초 지목은 답이었던 것을 개발 행위를 통해 오른쪽 사진처럼 지목 대지로 변경시켰고요. 네 번째 사진은요,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물건으로 당초 지목은 임야였던 것을 개발 행위를 통해 오른쪽 사진처럼 지목 대지로 변경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진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목 변경에 앞서 농지, 산지 전용 허가만으로도 땅값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목 변경은 농지나 산지 전용 허가, 형질 변경, 그러니까 토목공사, 부지 조성, 또 건축물 건축, 지목 변경 순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의 목적이 아닌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이때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비농업인의 경우 주말 체험농장 정도의 소규모, 즉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 상속에 의한 취득이나 담보농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등에 한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현지인의 명의로 지분을 분산 취득하여 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농지 취득 후 전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경지 정리 및 용수 개발과 연접 개발 제한,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해당 토지 주변의 경지 정리나 용수 개발 등의 유무에 따라서 전용 비용, 그러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이 되겠죠. 이 전용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목 변경의 절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농지의 경우 첫 번째 농지 전용 또 산지 전용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형질 변경, 그러니까 토목공사나 부지조성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건축물의 건축을 해야 되고, 네 번째 지목 변경,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과 개발 규제 등을 확인한 뒤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업 목적이 타당한지, 유해시설 여부, 건축 용도의 기반시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청 서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관할 지자체는 농지 전용 허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산지 내역서, 지형도, 임야도 등의 농림부령이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춰서 산림청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계획서, 소유권 내지 사용권에 관한 입증서류, 지적도, 지형도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단, 농지 전용 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 전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 전용 허가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지목 변경까지 마무리 짓지 않아도 전용 허가가 떨어지면 지목 변경이 완료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만, 토지대장에는 건축물이 준공되어야만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농지 전용 후에 형질 변경을 하면 된다고 했었지요. 형질 변경은 경사진 임야를 평지로 만들거나 수로나 구릉지로 되어 있는 논을 흙으로 메워 건축할 수 있는 용지로 만드는 것, 즉 부지 조성 공사를 말합니다. 형질 변경을 하고 난 후에는 그 토지가 속한 각 용도 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한 다음 그에 맞는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게 됩니다. 형질 변경 후에는 관할 지자체, 즉 시, 군,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관할 지자체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하면 되겠는데요. 예컨대 지목이 답이었던 농지에 공장을 지었다면 공장 부지, 약장이 되겠죠. 공장 부지로 지목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목 변경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지목 변경으로 인해 등기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첨부하여 등기 촉탁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토지 투자에서는 최종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형질 변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될 정도로 토지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 지목 변경 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으나 실무에서는 이와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은 허가받은 땅이라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허가를 받아놓은 땅이라면서 비싼 가격을 부르는 땅을 종종 또는 쉽게 접할 수가 있을 건데요. 토지 투자 초보자의 경우 지목 변경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허가를 득한 땅이면 전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개발 행위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초 허가 기간으로부터 2년이고요. 1년에 한해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허가 기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시킨 점도 유의해야 하고 꼭 체크해야 합니다. 매수 시 허가증만 믿고 토지 거래를 한다면 담당 공무원의 재량과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허가권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 행위 허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허가의 종류에 따라 주택은 되지만 공장이나 창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반 과정 세 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건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덕투교실에 대한 많은 성원과 구독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